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복잡한 어, 세법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조금씩 좀 세밀하고, 그 다음에 또 어,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고, 그리고 국회에 나 뭐 대통령이 됐든 국회가 됐든 각 부처가 됐든 각 지자체가 됐든 각 그 필요한 기관이나 책임자들한테 구체적으로 이거를 변경하라든가 적용하라든가 내놓으라든가, 어? 아니면은 뭐 내놓지 못하겠다든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 실행할 수 있는 정도까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세금 내라 그런다고 다 냅니까 그거를? 다시 얘기하는데, 어디 가서 아유 그냥 쩌내서 죽어버려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먹고 사는 게 좀 힘들고 아유 너무 힘들어 막 이런 사람들은 내 하는 얘기 똑바로 들어주세요. 그렇다고 개처럼, 에? 노예처럼 멍청하게 쓸데없이 인생을 살란 얘기도 아니고, 무슨 얘기냐면 요구하란 말이야. 예. 누구든지, 대한민국 국민 누구든지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되고, 동등한 기준으로 동등하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은 보장받아야 되는 거야. 그게 안 되고 있다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지. 국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자신을 탓하기 이전에. 그럼 탓을 하려면 뭘 알아야지 탓을 할 거 아니야. 그걸 내가 얘기해 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뭐 물불 안 가리니까 이런 거 얘기할 때. 힘없고 배운 거 없고 가진 거 없고 매일 당하고만 산 사람들 편에서 나는 늘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게 없고 경험이 없고 예법을 배우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해서 죄를 지었다. 그럼 죽어야지 그런 거는. 갱생도 안 돼요. 살 필요가 없어 그런 거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만 한번 대화를 해봅시다. 어, 지금 화면에 띄워놓은 게 복잡한데 이 내용을 뭐 읽으시려고 그러면 안 되죠. 잘 안 보이니까 글자가 작고, 그리고 이 법조문이기 때문에 읽어서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에? 저처럼 똑똑한 사람도 다 공부하고 그리고 수천 번 본 걸 또 보고 준비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암기자 정도 수준까지 된 다음에 지금 유튜브로 항상 대화를 하는 거라고요. 내가 어수룩해 보이지만 봅시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는 임대주택법이에요. 임대주택법을 여러 개를 지금 창에 띄워놨어요. 제가 이렇게 임대주택법 그렇죠? 임대주택법을 띄워놓은 이유는 부동산 어쩌고 이렇게 막 헛소리 떠들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내지 말아야 될, 내지 않아도 되고 내지 말아야 될 세금을 그동안 장난을 해서 가져갔다. 이거를 따져볼 거고, 그 돈 가지고서
저 나쁜 놈들이 해먹은 거죠. 응? 지들 매일 그냥 잔치야. 응? 야, 이건 한 번 더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이몽룡이가 시를 쓴 거를 하나,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가 해야지. 안 되겠다. 이몽룡이가 시를 쓰지 않았습니까? 어사칠두요. 그거 한번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겠어. 안 되겠어. 정치 어쩌고 또 떠드는 새끼가 있구나. 욕을 하지 말아야지 내가. 아휴, 세상이 참 잘못된 거지. 내가 잘못된 게 뭐가 있나요? 이몽룡이가 금준미주 천인혈. 예. 금은 금이죠. 뭐 동이. 술 항아리죠, 항아리. 금준미주. 금항아리에 들어있는 이 미자가는 저희 아름다울 미자도 있겠지만 향기로운 금준미주. 금항아리에 들어있는 향기로운 술은 천인혈이요. 천명의 백성의 피요. 옥반가요 만성고라. 옥쟁반, 옥으로 만든 쟁반이면 뭐 엄청나죠. 예. 그 귀한 옥을 그 당시에 옥쟁반에 담긴 안주는 만 명의 사람의 기름이다. 예. 고자가 좀 어려운 고자를 써놨는데 사람 기름이다. 이게 사람 기름. 사람을 쥐어짜서 그 기름을 옥쟁반에 담아놓고 처먹고 있다 이거죠. 옥반가효 만성고라. 총루락시. 예. 촉. 촉은 이제 뭐 촛불이죠. 총루. 저 이제 뭐 눈물이란 표현으로 이렇게 쓰고 하고 그러지만 방울이죠, 방울. 촌농이 락 떨어진다. 시는 시지. 촌농이 떨어질 때 민루락이요. 백성들의 눈물이 흘러내린다. 떨어지는 촌농은 백성들의 눈물이요. 만 백성을 죽여서 짜낸 기름은 옥반가효요. 천명의 백성을 죽여서 짜낸 피는 금준미주다. 이 말이지. 가성고처의 원성고라. 가왕 뭐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노래소리 높은 곳에 원성이 높다. 백성들의 피 끓는 원성이
노랫자락 높은 곳에 응? 흐르고 있다 이거지. 이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아주 오래된 얘기죠. 이 시를 쓴 사람이 목룡이가 썼겠어요. 목룡이는 가상의 인물인데. 그러나 실존 인물도 있겠죠. 유사한 사람, 그보다 더한 사람들이 있겠죠. 실존 인물들이. 어찌됐든 이러한 상황은 아주 오래된 얘기죠. 네. 수백 년보다 훨씬 더 오래됐겠죠. 글도 없고 말도 없을 때부터 이 짓거리들 하고 있었겠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저런 짓거리를 하지 못하도록 계속 진실을 좀 떠들어야 되겠어요. 많은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다 쓸데없는 짓이지. 대가리가 없는데 쓸데없는 사람들 모여서 뭘 하겠어요. 봅시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라는 것을 내가 정리를 좀 해놨는데, 정리할 것도 없죠. 이거 복사해가지고서 보면 되는 건데, 내용이 아주 복잡하게 돼 있죠. 요거를 제가 한 30초 정도만 읽어 드릴게요. 얼마나 뭘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알 수 없다는 거를 설명해 드리려고 읽어 드리는 거니까.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31조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제1항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사업자 및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 목적물 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782호로 개정되기 전에 이것을 말한다. 제5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괄호 열고 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괄호 닫고 을 한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이하 2조에서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라 한다.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 매입 임대주택이거나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 민간 임대주택 괄호 열고 이하 2조에서 단기 민간 임대주택이라 한다. 괄호 닫고 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단기 민간 임대주택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나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 괄호 닫고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하되 토지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 승인 계획을 받은 날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서 토지 취득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 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게 한 문장입니다. 법조문이기 때문에 뭐 문장을 잘라서 쓰지 않고 이어서 썼다. 그렇게 보기보다도 사기꾼들은 원래 이렇게 말이 긴 거예요. 그러면 법조문을 읽으면서 사기꾼이라고 얘기하면 국회가 사기꾼이냐? 맞습니다. 정확한 얘기죠. 국회는 사기꾼들이 모여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이 긴 겁니다. 네. 진정성도 없고 지능도 없고 경험도 없고 가진 건 더러운 탐욕밖에
거짓과 거짓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기꾼인 거죠. 그럼 법조인들은 어떠냐? 법조인들 또 사기꾼이죠. 세무사는 그냥 기계죠. 뭐. 기계. 쪽팔린 거예요. 아우, 난 그런 거 못할 것 같아. 난 국회의원도 못하고. 무슨 뭐 세무사, 뭐 법무사, 변호사, 판사 이런 거 하라도 못하고. 그냥 총 들고 혁명을 하라면 그건 하겠다. 이건 못하겠다는 진짜예요. 아, 구질구질해서. 멍청한 것들이 정권을 잡으면 이렇게 구질구질해지는 거야. 민주주의는 우라질. 뭐만 길게 쓰면 민주주의야. 아, 봅시다. 어, 이거를 제가 뽑아놓은 이유가 뭐냐면요. 그 뒤에 것까지 불러드릴까요? 불러드리죠, 뭐. 지방세를 2024년 1월,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내년 말까지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읽어드렸고, 단서까지 불러드릴게요. 다만, 이거 다 읽어드리려면, 다는 아니고 좀만 더 읽어드릴게요.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년 12월 31일, 2012년 3월 21일, 2013년 1월 1일, 2015년 7월 24일, 2015년 8월 28일, 2015년 12월 29일, 2016년 12월 27일, 2018년 12월 24일, 2020년 8월 12일, 2020년 12월 29일, 2021년 12월 28일. 1호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10년 이상의 장기 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 괄호 열고 이하 2조에서 장기 임대주택이라 한다. 괄호 닫고 을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 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괄호 열고 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 괄호 닫고 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항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 괄호 열고 그 부속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2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 괄호 닫고 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0조의 3에 따른 취득 당시 가액이 3억 원,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 원으로 한다.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0년 8월 12일, 2021년 12월 28일. 1호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호 장기 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 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괄호 열고 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 괄호 닫고 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나 지금 읽다가 그 혈압이 그냥 상승해가지고 이거 뭐 집어 던질 뻔했어요. 이 모니터 비싼 건데, 응? 비싼 모니터에다가 내가 뭐 이거 컵 같은 거 집어 던져버릴 뻔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런 거
어렵다 이런 생각만 드시죠 사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그래도 더러운 것과 더럽지 않은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 정도 지능을 구비하고 이 우주에서 잠시라도 살았다는 그런 의미라도 있으면 다행이죠. 요거부터 먼저 잠깐 설명해 드릴까요? 봅시다. 장기 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을 한다. 20호 이상의 장기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20호 이상의, 요거는 제가 표시를 좀 해드릴게요. 20호 이상의 장기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 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50%를 경감해 준다는 거예요. 오휴. 그럼 자 봅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제가 예쁘게 해놨어요. 요건 좀 보셔도 돼요. 이런 거는 판사들도 참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의외로 판사들이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자꾸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거 재판 어떻게 하지? 법이 이 지경인데. 뭐 무당들인가 다. 아니 뭐 입법부가 저 지경이 돼버렸으니 법원도 개판되는 거지. 법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고 적용을 해야 되는데 뭐 입법 작용까지 하고 앉아있고 법원에서 판사들이 그냥 뭐 입법부 보면 한심하죠. 이렇게 국가가 무너지는 거예요. 봅시다. 이거 보면 많이 이상해요. 저는 이거 보면서 정말 너무 화가 나는데 보세요 이거. 제가 말씀드렸었죠. 정부에서 조장했잖아요. 응? 빌라를 뭐 100개를 가지고 있다. 20개 이상 보유하래며. 어? 야, 빌라 20채 이상을 갖다가 짓든가 보유를 하든가 임대용으로 하게 되면은 취득세까지 경감해주고 50% 경감해주고 20 진짜 열받네. 20채 이상이에요. 20채 이상. 응? 그러면 지금 뭐 빌라 사기꾼들이다 뭐다 막 그런 사람들 전부 다 그 사람들 양성한 게 누가 양성한 거예요 도대체? 그 사람들은 다 죽일 사람들이에요?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한 축을 맡았던 거예요. 응? 근데 모른 척하고 이러고 있는 놈들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에? 이거요 여러분 현행법입니다. 2023년도 현행법 오늘 내가 확인한 현행법이에요. 그리고 내가 8년 10년 전 거부터 해가지고서 각 조항들을 확인을 했는데 이 사태가 왜 왔는지는 뻔해요. 근데 이런 얘기는 안 하고 뭐 엉뚱한 얘기 하는 거예요. 한동훈이가 뭐 어디 가서 똥을 쌌다는 둥, 이재명이가 어딜 가가지고서 뭐 노상방뇨를 했다는 둥, 윤석열이가 어디 가서 뭐 술을 처먹고 전봇대에 오줌을 쌌다는 둥 이상한 소리들만 하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지금.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왜? 여러분들한테는 매일 와요. 돈 없고 힘 없고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들한테는 뼈 빠지게 매일 일을 하는데 세금 내라고 계속 고지서가 오고 어김없이 와. 그거 안 내면 정말 죽을 죄를 진 것처럼 하죠. 오죽하면은 자살을 해버릴까? 죽어버릴까? 그냥 오죽하면. 한둘이야? 죽지 말란 말이야. 범죄자들은 빨리빨리 사라지고 그냥. 보세요 이거. 이 짓을 왜 했겠어요? 주택을
매번 그랬어요. 노태우 때 기억나십니까? 전두환이 때 기억나십니까? 박정희 때 기억나십니까? 박정희 때 기억나시는 좀 오래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집을 짓자, 도로를 깔자, 집을 짓자. 공짜야? 집을 지었죠. 그리고 지들이 가졌지. 그리고 진짜 뼈 빠지게 집을 짓고 도로를 깔고 집을 지은 사람들한테는 뭐라 그래요? 너는 너가 다 일당을 줬잖아, 이 자식아. 그럼 그렇지. 그때는 삽자루 하나만 들고 나가도 먹고 살았었지. 그게 다 박정희 각하의 공이고, 그게 다 전두환 각하의 참 큰 은덕입니다. 그때는 진짜 뭐 미장전 하나만 가지고 나가도 벌어먹고 살 수 있었는데, 요즘은 그마저도 너무 어렵네요. 뭐 이러고 있죠. 그때나 지금이나, 응? 백성들은, 일반 국민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어차피 노예예요. 이걸 해방을 해줄 사람이 누구냐고 도대체. 김일성이가 해방을 했겠어요? 응? 그 돼지 새끼가 혼자 처먹고 싸고 지랄하다가 돼지니까 또 새끼 돼지가 또 나와가지고 또 지랄하더니, 그게 또 먹고 싸고 해서 돼지니까 그 또 새끼 돼지가 나와서 그러더니, 이제는 새끼 돼지년을 갖다 놓고 벌써부터 그 지랄을 하고 있습니다. 응? 남한은 어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뭐 더 이상 말하다 보면 말 길어지니까 짧게 합시다. 집을 지으라는 거지. 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갭 투자를 한다. 또 취득세를 면제해줘요. 재산세도 면제를 해줘요. 취득세 재산세 면제해주면 완전 꽁이야. 그리고 그러니까 그쪽 이제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온 거죠. 양도세를 좀 어떻게, 왜 그렇게 했어요? 취득세하고, 그죠? 취득세하고 재산세는 실제로 이렇게 실수요자들, 실제로 이제 제가 살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이익이 될 수도 있지만, 물론 뭐 사업자들, 임대사업자라든가 건설업자들한테도 상당히 큰 금액이죠. 그러나 뭐겠어요? 되팔아서 차익을 남기는 거죠. 임대업자들이 뭐 월세 받아서 먹고 삽니까? 부동산 값이 올라가지고 되팔아서 먹어야 되는 거지. 되팔아서 먹으려 그러면은 양도세를 좀 줄여줘야 되죠. 그렇죠? 양도세를 좀 줄여주십시오. 양도세를 어떻게 감면 좀 해줘봐. 계속 그렇게 된 거죠. 양도세 좀 어떻게 해. 양도세 좀, 취득세 등록세는 땡큐 고맙습니다. 양도세 좀 어떻게 해. 계속 이렇게 된 거야. 아시겠죠? 봅시다. 네 가지를 한꺼번에 다 얘기해 드릴까요? 첫째, 취득세. 부동산 취득하는 거니까 주택 얘기합시다. 주택 일단은 취득세. 이렇게 면제 준다고 이 난리를 한 거죠. 뭐 복잡하게 얘기하는데, 응? 규모가 좀 작은 거, 금액이 좀, 응? 일정 금액 이하, 일정 면적 이하의, 응? 주택들, 개구녕 같은 것들, 이런 거는 좀 취득세 면제해주겠다 이런 거야. 그리고 재산세도 또 면제해주겠다, 감면해주겠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문제가 있었죠. 양도세는 더 세게 매겼으면 매겼지 줄인 적이 없어요. 양도세는. 네, 금액이 엄청 크거든. 그걸 먹어야지 그걸 놓겠어요. 어떤 놈이 그걸 놔.
절대로 안 넣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저 중간에 또 이제 떠오르는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취득세, 취득세를 뭐 감면을 해준다, 그죠? 취득세를 감면을 해준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에 얘기합시다. 여기에 지금 여기에서 지금 한 30분 떠들었는데 이 문장들, 이 법조문들을 보면 쭉 읽어드렸는데 뭔가 좀 느낌이 오시는 게 없나요? 좀 더 읽어드릴까요? 좀 더 읽고 나서 얘기해 볼까요? 시간이 뭐 이렇게 제약이 있어야 될 건 아니니까. 그 밑에도 또 아주 골치 아픈 내용들이 많은데, 뒤에, 어휴, 이거 저기도 엉뚱한 짓을 해놨구나. 한번 봅시다. 제4항, 이게 지금 있는 법조항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법조항입니다. 지금 제4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 잘 들어주시면은 여러분들 이 땅의 평화, 하늘에는 영광이 있을지도 몰라요. 살아서 이런 거 정도는 알아야지. 그렇잖아요. 매일 어디 환자들하고 돌아다니고 그러지 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형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괄호 열고 2020년 7월 11일부터 이후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괄호 열고 법률 제 17,482호로 개정되기 전에 이것을 말한다 괄호 닫고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괄호 열고 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괄호 닫고 한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중 아파트입니다. 중간중간에 얘기를 또 잠깐 해드려야 되나? 나도 아는 게 없어가지고 좀 공부 좀 하려 그래요. 임대하는 민간 매입, 그러니까 중 아파트랍니다.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 매입 임대주택이거나 단기 민간 임대주택인 경우, 단기 민간, 이게 뭐야 이거? 그러니까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 매입 임대주택이거나 단기 민간 임대주택인 경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뒤에 민간 매입 임대주택이라든가 단기 민간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렇게 아주 복잡하고 길게 떠들어 놨지만 아파트예요. 아파트 그냥 아시겠죠? 아파트.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단기,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잘 봐두세요. 이 제5조를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제5조는 암기해 두셔야 돼요. 제5조를 암기하고 천국 가셔야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단기 민간 임대주택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부터 이후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나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과세 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 임대 목적으로 과세 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 임대 목적입니다. 임대 목적으로 2세대 이상을 너무 화가 난다 진짜. 그래도 화내지 말고 잘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죠.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할 수 있다 아닙니다. 감면한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 판사들은 요즘 얼마나 힘들까. 나쁜 사람들도 많은데 법도 엉망이야.
사건은 그냥 뭐 몇백만 건씩 되고. 아, 지방세법 다만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 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 원 뚜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다다다다다다다 됐어요. 그 금액이 높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임대목적 공동주택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제외한다. 요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50%를 경감한다. 이야, 50%를 경감을 해주겠다 이거지. 50%를 감해준대요. 재산세를. 오이구, 재산세죠, 재산세. 제가 가진 게 많다 보니까 재산세에 관심이 많네요. 재산세. 뭐 이상한 거 가지고 있다는 정신질환자들도 있던데. 재산 10분의 50을 경감한다. 재산세. 그 다음에 요거는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요거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봅시다. 따라라라라. 여기까지 다 됐습니다. 그럼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36분 동안 저 혼자 지금 쇼를 했는데 지금 이 복잡한 내용들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감면과 벌칙. 그죠? 뭐 임대주택, 주택을 짓거나 임대를 한단 말이야. 여기 지금 이게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에요. 이거는 오해가 있으시면 안 됩니다. 임대주택법 아닙니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입니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한단 말이에요. 역으로 얘기하면 지방세를 감면해 해주는 법이란 말이에요. 지방세 특례 제한법. 특별히 제한한다. 지방세를 특별히 제한한다. 깎아준다. 이런 법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중에서 지방세 특례 제한법 현재 현행법입니다. 31조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임대주택은 정말 중요하죠. 이건 빨간색을 해야죠. 응? 글씨 크기도 14포인트까지 한번 해봅시다. 임대주택. 크게 하나만 하구나. 임대주택. 이해되세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질문을 좀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지금 뭐 빌라다 뭐 오피스텔이다 빌라다 뭐다 해가지고 분양을 하고 사기를 쳐서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알거지가 되고 뭐 파산을 하고 전국이 지금 막 정말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주택 임대 관련돼서만 그럴까요? 상가도 그래요. 상가만 그럴까요? 말로 할 수 없어요. 나라 꼬라지가. 근데 어쨌든 이건 지금 임대주택에 관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혜택을 주겠다고 해가지고서 속된 말로 펌프질을 한 거죠. 뭐 20세대 이상 뭐 해서 하고 뭐 오피스텔을 해주고 뭘 하고 막 공동주택을 해서 뭐 공공주택 특별법이다 어떻게 됐고 뭐 난리 이 난리에 비하면 6.25는 난리도 아니었다 그러는데 이 보세요 이거 임대목적 공공주택 뭐 이 뭐 난리 뭔 얘기인지도 모르겠어. 근데 지금 교도소에 가 계신 분들 교도소에 가기 이제 대기하고 있는 분들 뭐 한 몇천 명 될 거예요. 전세 보증금을 못 줬다거나 이런 사람들 빌라를 뭐 20세대 이상 여기서 하라고 막 권장했던 거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이렇게
정부에서 조장한 거 아닙니까? 하래잖아. 임대주택 관련된 것만이에요. 이 복잡하고 이 많은 내용들이 임대주택을 갖다가 대량으로 해가지고 민간에서 단기로 임대주택을 주택을 임대를 하거나 민간에서 매입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매입. 여기는 경악을 할 노릇이죠. 매입이라고 돼 있어요. 심지어는 임대를 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경우에도 여기 있지 않습니까? 매입 지금 이건 이제 20포인트로 해야 되겠다. 임대 목적으로 대량의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그런 경우에도 해준다. 감면해준다. 지방세를 돼 있잖아요. 여기 매입 임대주택. 정부에서 부추긴 거잖아. 이게 하루 이틀인 줄 아십니까? 그리고 왜 그 사람들이 다 잘못했고 그 사람들 다 사기꾼이라 그러고 부모 자식까지 같이 집어넣어 그냥 깜빵을. 또 우리 짭새들은 또 그냥 시키니까 또 그냥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그냥 허벌나게 돌아다니면서 죄 없는 사람들까지 잡아들이고 지랄을 하고, 죄 있는 애들은 또 풀어주고 돈 받고 승진이나 노리고 앉아있고 그 짓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매입이라고 돼 있잖아. 아 진짜 끔찍하다. 끔찍해. 이 매입에는 경매가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경매가 포함됩니다. 볼까요? 한국 오피스로 해서 하나 띄워봅시다. 자, 요점 정리를 해가면서 한번 해봅시다. 40포인트로 할까? 한 32포인트로 해서 봅시다. 지금 지방세 특례에 지방세 특례에 경매가 해당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경매 매입 주택은 돼야 안 돼요? 당연히 되지. 여기 보면은 매입이라고 민간 매입 임대주택이라고 그랬지 경매로는 안 된다는 게 없잖아. 그리고 캠코에서는 뭐 하는데? 아니 공공에서 나온 거 그거 다 경매하잖아요. 공매나 경매나 그렇잖아요. 공매나 경매나. 공매 경매로 나온 집들이 몇 채였습니까? 문재인 정권 때 죽어나간 사람이 몇 명인데. 자살한 사람 숫자가 현저히 더 많을 정도로 늘어나고 그랬었으니까. 또 늘어나. 어쨌든 봅시다. 이렇게 된 거단 말이에요, 이게. 이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거 정리해야 됩니다, 지금. 근데 이거 정리할 놈 누가 있어? 그렇다고 이거 감면 안 해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정말 더러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우 끔찍하고 더러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그거를 어떤 놈이든지 간에 하겠다고 앞다퉈서 떠들도록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만들어야 돼. 엉뚱한 얘기 떠들지 말고 이런 걸 해라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재산세하고 일단 여러분 그 뭐 재산세하고 취등록세, 양도세는 별도로 생각해 봅시다. 그거는 취등록세하고 양도세는 우리 좀 기본적으로 내가 내 집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안 내는 걸로 이렇게 합시다. 내가 요번에 선거에 나가면은 공약을 그렇게 하겠지만은 다음 대선에 뭐 대통령
후보로 나가서 내가 공약을 하든가 이렇게 할 테니까 미리 마음을 이렇게 마음에 두고 계세요. 이건 여기까지 하고 다 봤죠? 자, 그럼 넘어갑시다. 재밌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것만 해드린다니까 저는. 날이면 날마다 오는 약장수가 아니에요. 가끔가다 오는 약장수야. 자, 보입시다. 지금 여기에 지금 이건 어떻게 보여드리기도 좀 그렇다. 보세요, 여러분. 이것도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이거는 이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그래서 민간 임대주택법입니다. 이 민간 임대주택법을 가지고 지난 정권들에서 손을 잘못 댔어요. 이거를 지난 정권들에서 손을 잘못 댔고 경제 전문가라 그러는 놈들이 맨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러다 다 도망갔고 그랬죠. 문재인이도 이거 손을 댔었죠. 손을 댔는데 깜빡 안 간 유일한 대통령이죠. 이거 손 댔으면 깜빡을 가야 되는데 문재인이 아직 깜빡을 안 가고 있죠. 윤석열이하고 손잡고 깜빡 갈 거라고 난 생각해요. 아름다운 세상이 되려면. 이게 왜 문제인지 봅시다. 아까 보여드린 그 지방세 특례 제한법 조항 하나가 그렇게 복잡한데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이걸 왜 만들었겠어요? 왜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연역을 몇 년도에 만들었는지. 이거 만든 게 1985년도에 만들었어요. 응? 최초로 만든 게 임대주택 건설 촉진법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85년도에. 85년도는 누굽니까? 문어대가리 아닙니까? 전두환 각하가 만든 거란 말이에요. 1985년도에. 그래가지고 여기서 미친 듯이 집을 짓기 시작을 했죠. 네. 그리고 그것은 노태우한테 연결됐죠. 노태우가 뭐라 그랬습니까? 집을 100만 채를 지어드리겠습니다. 이 노태우 믿어주세요. 뭐 이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주영이는 뭐라 그랬습니까? 200만 채 지어준다 그랬어요. 환자들이 많아요, 한국에는. 지어주고 뭐 공짜로? 그럴 일 없잖아. 평당 1억 이렇게? 감수만 이거 육모방망이 어디 갔냐. 1985년도에 제정을 했죠. 제정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임대주택을 주택을 지어가지고 자본력이 없는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이 집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기간 뭐 임대를 해준다든가, 뭐 싸게 임대를 해준다든가, 뭐 아파트나 이런 거를 뭐 해준다든가, 온갖 개삽질을 했지만 처음부터 장난이었던 거죠. 전두환이 저것도 문제가 많은 놈이에요. 저것도. 그 이후에 그 노무현이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문제가 많은 놈이에요. 그것도 주둥이만 터져가지고 이 분야에서는 하려면 제대로 하던가 하지. 그 패거리지나 하도 그러다가 그 부동산 개판 만들어 놓고 손을 대려면 똑바로 하던가. 문재인이가 또 그 짓을 했는데 봅시다. 이게 왜 문제냐면 이 법의 제목을 보세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법. 민간 임대주택. 응? 그러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집을 지어서 그냥 매매가 아니야. 너 가져 이게 아니고 빌려줄게. 좀 오래 빌려줄게. 30년 빌려줄게 이런단 말이야.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응? 이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지. 그 이전부터 박정희 때부터 박정희가 뭐 새마을운동 한다 그럴 때부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지만 뼈 빠지는 놈 따로 있고 먹는 놈 따로 있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전두환이 때 그 짓을 또 한 거죠. 임대주택이에요, 임대주택. 이걸 보고도 말들을 안 하고 앉아 있는 거죠. 아는 놈들은 지가 먹는데
이게 잘못됐다고 왜 얘기를 하겠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아는 게 없는데 나가서 한 푼이라도 벌어야지. 삽자를 하나 주고 허리가 척추가 뽑아질 때까지 하라 그래도 돈 몇만 원 주면 가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슨 저항을 하고 뭘 떠들겠어요. 임대주택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만드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게 놓고 내용을 보면 최장 뭐 30년 이 얘기하고 있어요. 뭐 30년 하면 사람 다 죽습니까? 네? 그러면 30살 때 임대 받으면은 60대면 나가야 돼요. 가서 그냥 어디 떼내려 버릴까 그냥 60대면. 어? 40살 돼가지고서 임대를 받았 30년 동안 임대 받았다고 치자. 그럼 70대면 뭐 돈이 어디서 나와? 70대면 그냥 떼내려야 돼 그냥. 이걸 법이라고 만들어 놓습니까? 이거를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싸가지 없이 법을 만들어 놓고 장난을 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에? 그러고도 큰 소리 빵빵 치고 뭐가 맞네 어쩌네 전문가네 뭐네 떠드는 놈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임대주택법인데 공급법 이거 만들든가 하지. 응? 싸게 공급을 해. 근데 그걸 하려고 그러다가 하려고 뭐 말만 꺼내놨지 손도 못 댔죠. 어떤 놈도. 박정희도 손도 못 댔지. 공급은 손을 못 댄 거예요. 응? 박정희도 처음에는 좋은 뜻이었을지 모르나 나중에는 오염돼가지고 지 자신이 절반은 썩어 들어가는데 뭔지 올바른 얘기를 합니까? 5조 봅시다. 네, 5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오늘은 5조까지만 공부합시다. 5조 임대주택법 5조만 어이구 5조 됐다. 문제의 5조를 제가 보려고 하는 거죠. 자 봅시다. 이거 민간 임대주택입니다. 민간이에요. 공공 아닙니다. 민간 임대주택입니다. 제2장 민간 임대주택법 제2장 임대사업자 및 주택 임대관리업자 제5조가 중요한 거예요. 요것만 딱 봅시다. 오늘은 요것만 제5조 아무리 강조해도 많지 않다. 지나치지 않다. 임대주택법 제5조 이렇게 외워두세요. 그걸 언제든지 써먹을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디에서 누가 유세를 하고 있다,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그러면 임대주택법 5조를 개정하라 이런 말이 아시겠죠? 뭐 깜짝 놀랄 거예요. 아니 법을 어떻게 무슨 얘기인가 보자가 하는데 막 그러겠지. 그게 무슨 얘기야 저거. 후보님 개새끼란 얘기입니다. 제5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1항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 한다. 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잘 봐주세요 여러분. 제1호 기업형 임대사업자 및 일반형 임대사업자. 제2호 민간 건설 임대주택 및 민간 매입 임대주택. 제3호 기업형 임대주택, 준공공 임대주택 및 단기 임대주택. 내용이 상당히 풍부하죠. 설명해 드릴게요.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국회의원들 좀 뭐가지 잡아가지고 요번에 요거 개정을 좀 합시다. 내가 한 1,000만 명 정도, 1,000만 명은 안 될래나? 한 500만 명, 이익을 보는 사람은 한 1,000만 명은 넘겠구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에 한 1,000만 명 정도는 이제 재산세나 뭐 이런 취등록세, 양도세는 별도로 말씀하자고 저 얘기하자고 말씀드렸고, 그거는 이제 면제 받는 걸로 이렇게 법 개정을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봅시다.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뭡니까? 지금 검경부터 해가지고서 다 뛰쳐나가서 잡아서 죽이라고 하명이 내려간 그 사람들 다 기업형 임대사업자예요. 아시겠죠? 임대사업자, 기업형 임대사업자. 근데 지금 전부 다 무슨 뭐 살인범처럼 그렇게 막 몰아붙이고 있죠. 지들이 하라 그래놓고. 일반형 임대사업자, 기업형과 일반형 임대사업자예요. 이 사람들은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그죠? 그 다음 2호를 보면 민간 건설 임대주택 사업자. 뭐예요? 건축업을 하죠. 건설업을 하는 사람인데 임대주택을 한다 이거죠. 쉽죠? 그죠? 건설을 하다 보면은 뭐 기반시설 공사를 할 수도 있고 상가를 지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주택을 한다는 거죠. 주택을 건설을 하는데 임대주택을 건설한다는 거죠. 그걸 민간 건설 임대주택 이렇게 얘기하죠. 그다음 민간 매입 임대주택이 뭡니까? 민간 매입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겠어요? 돌아다니면서 빌라 사는 거예요. 빌라 사고, 응? 그죠? 빌라 같은 거 이렇게 원룸 같은 거, 원룸은 아니고 원룸, 그치, 원룸 마찬가지. 원룸 오피스텔 이런 거 사는 거예요. 그리고 경매로 사는 것도 여기서 배제는 안 하고 있죠. 경매나 공매로. 그럼 캠프 같은 데 가가지고서 이제 뇌물 주고 수익액해서 이제 받아오고, 그리고 또 법원 가서 경매 가서 받아오고, 그리고 돌려막기 해가지고 또 받아오고. 그것도 뭡니까? 민간 매입 임대주택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기업형 임대주택. 기업형 임대주택은 뭐냐면 주택이지 그냥. 위에는 사업자고 기업형 임대사업자고 밑에는 기업형 임대주택이고. 그 다음에 준공공임대주택 및 단기 임대주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등록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구별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국회에서 이렇게 만들었죠. 국회에서 누가 만들었습니까? 민주당하고 그 잘난 개벌이니까 만든 거죠. 2018년도 1월 18일 날 시행이니까. 네. 주택 관련해 가지고서 무슨 뭐 대책 세운다고 지랄을 하더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말 나쁜 놈들이죠. 정말 나쁜 놈들이. 여기서 보면 여러분 뭐 많이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거 보시면 난 좀 이상한데. 많이 이상한데 이거는. 안 이상해요? 아니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은 빌라업자들 다 죽이려면 무슨 백채를 가지고 있고, 백채도 별거 아니에요. 그거 20호 이상을 갖다가 하라 그러잖아. 대규모로 하라고 저렇게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하고 저 난리를 해놓고 세금 깎아준다고 저 지랄을 해놓고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건 뭐냐고 도대체. 뭐 많이 이상하잖아. 이거 2018년도 거라니까 법이. 그럼 그 전후는 어떻게 됐을까? 제가 또 준비해놨죠. 봅시다. 저는 뭐 10년치 다 봤으니까 보이는 대로 얘기해드릴게요. 봅시다. 이건 또 뭡니까? 이것도 5조죠. 다 정리해놨습니다. 제가 5조 5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같은 법입니다. 임대사업법 같죠? 그죠? 기업형 임대, 민간 건설 임대주택, 기업형 임대주택 똑같죠? 그죠? 2016년도에도 똑같아요. 2016년 12월 27일 날은 대통령이 누구였습니까? 박근혜였죠. 똑같아요. 2018년까지 똑같았던 거예요. 그렇잖아. 토시도 안 틀려요. 똑같아.
남의 고민을 내가 왜 떠안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이야 죽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는데. 자, 그리고 지금 화면에 제가 띄워놓은 것은 2017년 7월 18일 거예요. 이건 문재인 정부 초기라고 할 수 있죠. 17년도 초에 이제 5월 달에 개벌인이가 당선돼서 한 2달쯤 있을 때. 이런 건 신경도 안 쓴 거죠. 이런 거 어떻게 신경 써? 조국이가 무슨 개헌을 한다고 돌아다니면서. 에이, 한글도 잘 모르는 애가 무슨 개헌을 한다고. 요즘은 뭐 윤석열이 죽여버린다고 그러고 돌아다닌다면서요? 아이고 참. 조철봉이가 철봉을 좀 더 해야지. 떡열이 그렇게 쉽게 그렇게 되겠어요. 봅시다. 여기도 어때요? 똑같아. 기업형 임대사업자, 민간건설 임대주택, 기업형 임대주택 똑같아. 그죠? 아까랑 똑같죠. 자, 처음에 불러드렸던 건 2018년도, 그 다음에 17년도입니다. 잘 암기해주세요. 혹시 알아요? 진짜 좋은 일이 있을지. 진짜 내가 다 해줄 수도 있잖아. 그리고 2017년도 1월 달입니다. 간단히 보면 안 돼요, 이거. 이놈들을 간단히 보면 안 돼. 법원에 가서도 지금 재판을 하면서도 많이 느끼고 있는데, 몹쓸 놈들이 꽤 있더라고, 대한민국에. 봅시다. 이것도 똑같아. 그죠? 자, 그러면 2016년도에도 같았다. 임대사업법 제5조는. 그죠? 그리고 2018년도 1월도 같았고, 2016년도도 같았다. 그럼 그 다음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당연히 2015년도나 뭐, 그 다음으로 또 가는 거죠. 자, 봅시다. 2015년도 1월입니다. 좀 지루하실 수도 있겠지만, 진실은 다소의 지루함을 동반합니다. 임대주택법 5조 어떻겠어요? 완전히 다르죠. 2015년도 1월 6일자야. 임대주택법이에요. 완전히 다르죠. 5조 보세요. 아예 없어요. 이해되세요? 5조가 완전히 틀리잖아. 아까 거는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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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기업형 어쩌고 저쩌고 뭐 해가지고 세 개로 나눠놨는데 아예 없잖아요, 여기. 보세요. 5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아까 임대사업자 등록이었단 말이에요, 5조가. 그렇죠. 근데 이 2015년도 거 이때는 임대주택건설로 돼 있잖아요, 이게. 그죠? 그러면 임대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돼 있냐? 간단하게 돼 있어요. 그 당시에는 6조에 그 규정이 돼 있는 거예요. 임대사업자 등록 보세요. 준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 이렇게 해서 융자 지원해주겠다. 준공공 임대주택을 지으면 융자 지원해주겠다. 그 다음에 6조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요게 문제죠 지금. 임대사업자를 등록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 여기 분명히 여기도 분명히 호수 이상이라고 돼 있죠. 호수 이상. 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된대.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이렇게 변경 등록하고 어쩌고저쩌고 쭉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6조의 2에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 이것도 또 등록이지. 이 두 가지밖에 없었다 이거지. 2015년도에. 임대사업자 등록,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왜 난리가 났었겠어요? 세금을 안 내고 있었거든. 근데 이거 과세하려고 그런다고 진짜 박근혜를 죽이네 살리네 뭐 난리 그냥 그 난리를 보겠죠 진짜. 어? 오피스텔을 왜 등록을 하라 그러는 거냐, 그 뒤에는 과세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어? 원룸을 왜 등록하라 그러는 거냐, 뭐하는 난리 해가지고 법이 이상해 좀. 어?
법이 좀 이상해. 많이 이상해.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뭐겠어요? 2015년도 당시에도 이미 10년 이상 계속 미루고 있었던 거예요. 등록을. 에? 주택 임대에 관한 등록을 미루고 있었다고. 근데 여기서 또 미룬 거죠. 또 미룬 거야. 어? 여기서 보세요. 그 이상이라 그러잖아요. 자,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여러분, 뭐, 근린생활시설이나, 그 다음에 원룸이나, 다가구나, 뭐, 빌라 뭐 한두 채 가지고 있는 경우, 뭐,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이런 경우들 같은 경우에 세를 놓은 건 여기, 그게 너무 많아, 한국에. 특히 다가구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다가구는 진짜 살벌하게 많죠. 한국에, 그죠? 근데 그 다가구에 대해서 과세를 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가구를 과세를 하고 싶어서 입맛을 짭짭 다시고 있었단 말이에요. 워낙에 많으니까. 서울만 하더라도 뭐 다가구가 와, 뭐 몇백만 가구가 되지 않았겠어요. 아파트를 밀어버리고 아파트 들어오기 전까지는 뭐 대부분 다가구지 뭐. 그냥 쪼개놓으면 다가구지 뭐. 응? 그렇잖아요. 빌라도 그것도 상당히 뭐 근대화된 게 빌라지. 대쪽방이라요, 쪽방. 다가구. 그래서 이 당시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라 그래가지고 대통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이라 그래가지고 대충 이렇게 협의가 된 거예요, 그냥. 20호 이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근데 뭐 다가구 같은 경우에 많아봐야 뭐 방이 4개, 5개, 아무리 많아야 한 10개밖에 더 되겠습니까? 다가구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협의를 그냥 간 거죠, 그냥. 오피스텔 한두 개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세놓고 그런 거는 그냥 지나간 거고,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근데, 사실은, 여기에, 2015년도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뀌죠. 2016년도인가? 2017년도 거고, 2014년도는 어떤가 한번 봅시다. 2014년도에 6조 있죠. 6조 여기 보이죠. 6조. 임대사업자 등록. 대통령령으로 정한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놨어요. 하라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뭐 취등록세를 해주네 어쩌네 막 이래가지고 등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말도 엄청나게 많았죠. 이거 국가가 막 그냥 들썩들썩 할 정도고 뭐 국회의원 같은 거 하나 정도 날아가는 건 일도 아니었죠. 말 한마디 잘못하면 맞아 죽는 거지. 관련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이거 슬슬 이 짓을 한 거예요. 이 짓을 했는데 이거 박근혜 때 그런 거잖아요. 박근혜 때 어떻게 됐어요? 이거는 했어야 되는 거야. 처음부터 똑바로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리고 면세를 해주는 게 맞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되세요? 등록을 안 하면 등록 신고를 안 하면 보장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이건 상식적인 얘기예요. 신고를 하면 관리를 받아야 될 수도 있겠지. 그러나 자 출생신고를 하면 보세요. 출생신고를 안 하면 걔가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든지 간에 인간이 아니니까 등록된 인간이 아니니까 자유롭게 살 수는 있겠지. 어느 시기까지는. 근데 어떤 보장도 못 받겠지. 혜택을 주고 싶어도 국가에서 사람은 출생신고를 안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건물도 똑같아요. 아니 임대를 하고 할 임대 목적에 무슨 뭐 다가구라든가 뭐 빌라라든가 그 조그만 소소한 것들이 있어. 한두 채라도 있어. 다가구는 방이 여러 개잖아요. 그러면 그걸 등록을 하고 그리고 뭘 요구를 해야 돼요?
과세하지 마. 나 남는 것도 없고 과세하지 마. 나 이걸로 먹고 사는 거야 그냥. 소소하게. 다 같이 아름답게. 과세하지 마. 이래야 되는데 아이 등록 안 할 거야. 아이 등록하지 마. 등록하지 마. 등록하려고 그러면 하라 그러면 내가 그냥 가만히 있을 거야. 등록하지 마. 막 이랬던 거야. 왜? 범죄자들도 있거든 거기에. 범죄자들이 수십만 명은 됐을 거니. 본의 아닌 게 범죄 저지른 사람들이 있으니까. 차명에 가명에 사기 대출에 오만 죄란 다 지어지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냐고. 그러니까 선동하는 거죠. 선동하는 거야. 등록은 못하겠다. 등록을 거부한다. 이러고, 화형시킨다고 막 그러고. 등록은 하고, 응? 그거 뭐 몇 푼이나 된다고, 애기 과자값밖에 안 되는 그런 임대료 그런 거는 면세해주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등록할 건 다 해야지, 결국은. 등록할 건 다 해놓고, 면세를 못 받는 그런 등신 같은 짓을,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지금 어떤지 한번 봅시다. 예. 나는 뭐 관여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니까. 2016년도 거 봅시다. 2016년도에 어떻습니까? 2016년도에 이렇게 바뀌었다 이거죠. 아시겠죠? 2016년도에 이렇게 2016년도에 임대사업자 등록 이렇게 2016년도 12월 달에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딱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도 좀 문제가 있어요. 왜? 대규모로 뭘 하는 거는 하는 건데 대규모로 뭐를 하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응? 그럼 기존에 있는 다가구라든가 건물 뭐 매체 가지고서 뭐 이렇게 임대를 하는 사람이라든가 일가구 2주택이라든가 이 사람들 다 어떡할까요? 세를 준 사람들 어떡할까요? 과세는 과세대로 다 하는 거야. 재산세 거둘 건 다 없고 등록은 등록대로 다 시키고 개판돼 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렇게 대형 뭐 기업형 뭐 민간 건설 기업형 뭐 일반형 매입형 이 짓을 한 거예요. 이 짓을 누가 했겠?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기꾼 새끼들이 한 짓이에요. 진짜 그 많은 분야에 그 많은 쓰레기들이 모여가지고 고작 한다는 짓이 이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국민들한테 뭐 100만 호, 200만 호를 이렇게 임대를 놔준다고? 여기가 북한이냐? 에? 여기가 북한입니까? 여기 남한이야 북한이야 이거? 북한에서도 안 할 짓을 하고 자빠져 있었던 거예요. 저거를. 근데 이게 박근혜가 잘못했다고 보면 안 된다니까. 문재인은 더 했어. 걔는. 문재인이는 뭐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 왔다 갔다가 아니라 정신이 마탱이가 가네지 걔는. 17년 18년 그리고 근데 지금 여기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뭐가 있냐면 2020년도에 2020년도 걸 내가 뺐나? 에이 틀렸네. 틀렸어. 봅시다. 돌보라메따우스 선생께서 임대주택법 현행법령을 좀 봐야 되겠죠. 현행법령으로 이동을 해서 준비를 다 해놨었는데 임대주택법 5조를 보시면은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현재 게 중요하죠. 다른 거 다 볼 거 없어요. 5조 2항 1호 보면 삭제돼 있죠. 여기 하나 삭제돼 있잖아요. (23년도 10월 2일이에요) 응? 뭐 삭제돼 있잖아요. 이거 삭제를 언제 했냐면 2018년도 1월 16일 날 삭제한 거예요. 뭐 문재인이가 삭제한 거예요. 이거
뭐 삭제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봅시다. 민주당 정권에서 민주당 애들이 삭제한 거지 이거를. 애들 참. 뭐 삭제했냐면 코미디예요, 코미디 이거. 웃겨가지고. 보세요. 이건 너무 오래전 거잖아. 이게 안 돼. 두 개 대비를 좀 해야 되는데. 웃겨가지고, 진짜. 최근 법령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기 기업형 임대사업자 및 일반형 임대사업자 있잖아요. 이걸 삭제해버린 거예요. 기업형, 일반형 임대사업자를 없애버린 거예요. 이거를. 이해되세요? 그걸 없애버렸다고. 뭐겠어요? 지들이 봐도 문제가 생긴 거야. 2018년에는 지들이 봐도 문제가 이거 심각한 거야. 왜? 아니 무슨 1000세대씩 가지고 있고 막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게 이 당시에 어느 정도까지 극단적으로 갔냐면, 그때 그 검사 출신 그 변호사 애들, 그런 애들 보세요 한번. 뭐 오피스텔만 100개씩 가지고 그랬었잖아. 그죠? 그런 놈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 애들이. 지금 깜빵 가는 사람들은 응? 그 일반인들이야 그냥. 물론 거기 깡패 새끼들 양아치들도 많아요. 그 떡방들 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그런 애들도 많지만은, 그냥 일반인들 그냥 부동산 사업 한다고 그랬던 그냥 아무 죄 없는 일반인들도 꽤 있어요. 지금 무조건 그냥 잡아 족치는 거니까. 그냥 보증금 못 줬다 그러면 그냥 잡아 족치는 거니까. 지들이 잘못해놓은 거고. 응? 보증금을 어떻게 반환을 해줄 수가 있나? 이 떡날이 지금 은행 이자가 얼마인가? 은행 이자를 2배로 늘려놓고 그러면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어떻게 그 많은 걸 돌려주나? 제때 안 돌려주면 사기라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이게. 판사들도 이제 뭐 정상적인 사람들은 알아서 판결을 하겠지만은, 휘둘리기 좋아하는 판사들 같은 경우에는 미친 짓을 하겠죠, 법정에서. 이 사람들 다 죽일 사람으로 막 이렇게 막 망상을 해가지고 막 그냥 희한한 그 선고 판결을 막 미친 듯이 써서 내려가겠지 또. 지금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마무리 지읍시다. 이게 2018년도 거고 2021년도 거는 아까 불러드린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거 뭐 다 똑같은 거니까 18년도 거로 그냥 봅시다. 지금은 없어졌지, 일부가. 나 이 새끼들 웃겨가지고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애들은. 나 참 이해를 못하겠네. 2015년도 건 됐고 2023년도 거, 이 올해 겁니다. 봅시다. 요즘 삭제를 시켜놨는데, 이 삭제시킨 게 왜 문제가 되는 거냐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무슨 빌라를 100채를 가지고 있네, 1000채를 가지고 있네 해가지고서 그 소유를 했다고 그거 다 쇼예요, 쇼. 근데 어쨌든 간에 삭제한 거예요. 18년도에 문재인이가 삭제를 하고 쳤는데 1, 2, 3호를 지금 다시 한번 보세요. 꼼꼼하게 봐보세요. 이거.
민간 건설 임대주택, 민간 매입 임대주택, 공공 지원 민간 임대주택,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현재는 이것만 있어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 보시기 어때요? 일반 사람들 그 다가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원룸 몇 개 가지고 있어서 임대하고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세금 혜택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세금 혜택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재산세 원래 면세를 해줘야 되잖아. 면세 돼야 안 돼요? 모르겠죠. 나도 모르겠어요. 단 법적으로 따지면 이거 면제해줘야 된다. 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과세하고 있거든요. 과세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에서 보통 시군구에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다 돈 돌려주세요. 싹 다 돌려주세요. 어려운 국민들한테 왜 돈을 뜯어가지고서 그런 걸 가지고서 니들의 국민들 피를 빨아서 처먹어. 흡혈귀야? 돌려주라고. 재산세 받은 거, 취등록세 받은 거 다 돌려줘요. 취등록세는 한 번이지, 재산세는 매년이죠. 다 돌려주세요. 그리고 건강보험료도 환급해 주십시오. 난 농담 안 합니다. 내일부터 바로 실행해요, 나는. 건강보험공단, 그 다음에 각 지자체, 행안부, 국세청, 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동훈이가 비대위원장이라 그래서 여당에, 비대위원장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그러는데, 이거 해결해. 이거 해결 못하면 니들 못 찍어라, 뭐죠. 안 찍어. 그 다음에 이재명이는 살고 싶으면은 이거 해결하세요. 돈 돌려줘. 과세 잘못됐어. 그럼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 이거 1시간 20분을 넘게 했네, 이게. 쓸데없이. 지방세 특례 제한법을 보면은, 제31조. 아까 쭉 읽어드렸던 거죠. 처음에. 제31조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돼 있죠. 이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다가구나 이런, 소규모, 이렇게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까 임대주택법이나 이런 걸 보니까 개판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그럼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여기 이상한 게 있어요. 뒤에 보시면, 쭉쭉쭉. 여기서 표시를 아까 해놨는데, 여기 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사항에 과세 기준일 현재 2세대가 아니에요. 2세대. 과세 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 이거 현행법령입니다. 2세대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아이고 32% 너무 크구나. 과세 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 임대 목적으로 그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는 거예요. 2세대 이상. 근데 물론 조건이 있죠. 그 밑에 조건들이 있습니다. 있잖아요. 과세 기준 현재 2세대 이상. 20세대 이상 아니고 2세대 이상. 그러면 같은 법 5조에 따라 같은 법 이거 임대사업법이란 말이에요. 임대사업법에 따라서 5조 지금까지 1시간 넘도록 제가 떠들었던 그 5조에 따라서 등록한 단기 민간 임대주택도 과세 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감면한다는 거예요. 감면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일반 그 조그만 주택들 이런 뭐 근생이나 주택이나 이런 데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죠. 근데 지금 저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과세하고 있죠. 과세하고 있어. 그럼 되겠어요? 일단 재산세 돌려줘. 예. 난 분명히 얘기했어요. 전국적으로 다 돌려주세요. 계산해가지고. 헛수작하지 말고. 그 이상민이는 너는 판사 출신인데 이런 거를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니? 이상민 장관 판사 출신이라고 매일 그 떡열이한테 그냥 대가리 조아리고 그러고 다니지만 마시고요. 이런 걸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행안부 장관이. 응? 바보예요? 답답하다. 판사 생활하면서 무슨 법을 봤냐 너는. 이런 걸 봐야지. 2세대 이상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한 사람들한테 과세 한 거는 다 돌려주라고. 5년치라도 돌려줘. 돈이 뭐 천조 원이든 뭐 경이든 다 돌려줘.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집단 소송을 좀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정부에서 알아서 돌려주세요. 떡열이 조금 생각이 있으면 어? 윤떡열 대통령 가깝게서 생각이 좀 있으면은 요거 환급해 주든가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해요. 생각이 없으면 빠지고 뒤로. 어차피 뭐 지금 뭐 대통령 있으라만 한데 뭐. 아시겠죠? 네, 이 얘기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는 면제. 그죠? 이게 면제입니다. 면제인데 과세를 하고. 근데 법을 좀 멋대로 만들어 놨어요. 헷갈리게 만들어 놔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이거 보고 어떻게 합니까? 판사들도 몰라가지고 항소심 대법원까지 가고 앉아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는 뭐 경감한다 뭐한다 이렇게 떠들어 놨죠. 2세대 이상 이렇게 돼 있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거 환급 받으실 분들 빨리빨리 환급 받으세요.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짓 하지 마시고. 아이씨, 역사책에 이름을 남기겠다고 뭔 쓸데없는 짓들 하고 앉아있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세 취등록세는 별도로 하고 재산세를 임대 목적의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를 한 거 소규모 그러니까 뭐 방이 뭐 2개, 3개, 4개 뭐 특히 다가구라든가 뭐 근생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응? 방을 이렇게 장단기 임대를 했는데 그거를 재산세를 갖다 부과를 했다. 전수조사 해가지고서 환급하세요. 이거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뭘 할까? 다음 시간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요? 나는 지금 오늘 이거 사실 10년치 이상 그 법조항 법조 변경된 거를 다 대조를 하고 법리까지 다 따져봤는데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해요. 이게 지금 걸레짝이지 법입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된 이유는
그때그때 그 선거 때 선심용으로 떠들어 놨고, 이거를 제대로 관철을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돈은 갖다가 그냥 흥청망청 썼고, 나쁜 놈들이 그렇게 썼고, 그러다 보니까 법이 이렇게 엉망이 돼 있는데, 정리를 하자면, 지금 법을 어떻게 정비를 해야 되냐면, 문구가 뭐 지금 해석을 해가지고 적용을 하더라도 뭐 2세대 이상 되는 경우, 임대 놓은 경우에는 그냥 쪼매랗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 재산세 면세해주고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문구 조절은 해야 된다. 이제 문구 조절하고 법령 정비를 해서 분명히 이거는 면세를 해주는 걸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집이 10억이 넘어가고 집이 20억이 되고, 집의 시가가 뭐 10억, 20억, 20억 되고 막 이런데도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더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서울에. 이 지랄들을 해가지고. 그럼 재산세가 별거 아닌 것 같죠? 재산세가 별게 아닌 게 아니지. 왜? 말씀드렸잖아요. 뭐 지방교육세, 도시 계획세 이런 것까지 하면은 더블입니다. 더블로 나와요. 합치면은. 그러니까 지방세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나왔다. 그러면 그 도시계획세라든가 뭐 지방교육세까지 하고 그러면 200만 원이요. 200이 어디죠? 200이 어딨냐고. 그 취등록세는 또 따로 소득세는 또 따로 떼어가요. 그럼 주택 가격이 낮은 9억 이하인가 뭐 12억 1억 이하인가 그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 수입에 대해서는 과세를 안 한다고 하지만, 근생은 어떡할 건데? 근생은 내 진짜 내 돌을 오래 닦아가지고서 요즘 내 욕을 안 하는데, 근생은 어떡할 거야? 근린생활시설을 무지하게 많이 만들었잖아요. 응? 한때 막 유행이었잖아. 정부에서 막 그냥 주상복합이네 어쩌네 해가면서, 그것도 문제야. 주상복합도 커다란 근생이야. 그것도. 도시형 생활주택은 어떡할 것이며. 그리고 여기에서도 오피스텔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원룸은 안 나와요. 왜 그렇겠어요?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법에 영향을 끼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입법이라는 것은 그렇게 입김에 따라서 하면 안 됩니다. 원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보 천치입니까? 다가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보 천치입니까? 근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죄진 사람들입니까? 법을 이런 식으로 엿같이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정리합니다. 원룸, 다가구, 근린생활, 근생, 원룸, 다가구, 오피스텔 쫙 해가지고 일정한 규모 이하 되는 지금 정해놓은 게 있어요. 지금 그 규모 이하의 소득이나 가격, 그런 상황에 있는 물건들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걸로. 감면한다고 해놨잖아, 니들이. 정리하세요, 이거. 국회에서도 그렇고. 이런 거 정리 안 할 것 같으면 청소 못하라 합니까? 이거 내가 이거 뭐 어디 차라도 하나 빌려가지고 뭐 한 20톤짜리 이런 거 큰 거 차라도 하나 빌려가지고 이거 정리하라고 떠들고 다녀야 되겠어요? 전국적으로? 총선 때? 알아서 자진해서 하세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놈들은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되고, 그것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관여 안 한다 그랬으니까. 정치나 뭐 다른 데 관여할 생각은 없어요, 나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정리해야 됩니다.
이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시간 34분 지나버렸네.